큐 액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동영상은 언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끝나고.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막 공휴일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근데 계속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이 끝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가 음식 장사를 해서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이제 제가 아침 6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은 한 잠드는 시간이 8시 정도 돼요. 근데 남자친구 일 도와주는 토요일에는 제가 또 1시에 일어나서 일을 도와주러 가서 항상 이제 잠이 좀 부족한 상태로 같이 가서 오픈 준비 어느 정도 도와주고 나서 제가 항상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잠깐 자요. 근데 그때 피곤해서 이제 원래 보조석에 누워서 좀 자려고 하다가 불편해서 이제 뒷좌석 옮겨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동을 켜는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푹 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운전자석에서 남자가 자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코로 숨 쉬는 그런 숨소리인데 차 안이라서 그냥 숨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잠이 푹 들어갖고 몰랐나? 이제 얘도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숨소리를 듣다가 이게 숨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 딱 귀 옆에서 바로 야, 남자가 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차 시동이 딱 꺼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앞좌석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갖고 이게 뭐지? 막 시동은 왜 또 갑자기 꺼지고 뭐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시동이 다시 혼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동 끄고 가야 되니까 운전자석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그때 이제 딱 동영상 보내드린 그게 그렇게 딱 차가 시동이 혼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계속 그러다가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제가 끄려고 해도 안 꺼지고 한참 이게 시동이 너무 안 꺼져갖고 남자친구한테 그때 차가 이상해 이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려고 찍어놨던 동영상이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는데 차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선 같이 올라갔어요. 그냥 가게로. 끝이에요. 그게 동영상에 있는 거죠? 네, 그 동영상 보내드린 거. 저 잠깐만요. 동영상 좀 같이 볼게요. 그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네. 그때 차가 뭐였습니까? 아반떼 H. 그치, 현기차였지. 잠시만요. 오, 뭐야?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배터리 없는 거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땐 차가 또 멀쩡해졌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업사도 갔다 왔는데 공업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차에. 요즘 이슈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이거요? 10월 달이요. 이번? 네네, 10월 달. 2달 전.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도 차가 혹시 고장나서 운전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공업사 가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증상을 이제 뭐라고 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공업사를 갔는데 이거 한번 이제 점검 받아봐야겠다 해갖고 점검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있을 때만 딱 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뒤로 차가 멀쩡했어요, 계속. 여태까지도 멀쩡히 타고 있어요. 아, 나 근데 이런 현상 처음 봐. 나 배터리가 몇 번 나가봤는데 네. 그 현상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그 차는 아직도 타고 있나요? 네, 멀쩡해요, 지금. 조심하세요. 남자친구 차예요. 아, 남자친구 차. 네네네. 가위 눌리고 나서 딱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은 혹시 내가 진짜 가위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동이 딱 한 번 그냥 꺼졌을 때는 뭐야, 제가 이게 차 시동을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가? 이렇게. 에이, 그냥 차 시동 오래 차를- 켰다고.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동이 또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그래고 뭐야 이랬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시동은 끄고 가야 되니까 앞좌석을 옮겨 탔는데 갑자기 얘가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친구는 장사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네. 찍어서 보냈더니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어. 근데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땐 또 차가 멀쩡했어요. 오, 소름 돋는다. 아니, 안 무서워요? 이런 현상들을 겪고? 무서웠죠. 그러니까. 무서웠죠.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뭐 딱히 아니, 궁금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자꾸 나한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런 걸 막 찾아보고 이런 무서운 거 찾아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박혀있는 애라서.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또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라는 그런 안전 불감증. 근데 네. 진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있는데 좋죠. 바로 가시죠. 그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 좀 바꿔야 돼서.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예지몽. 오케이.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알려준. 한번 네.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중국에 일하러 가기 전에 공항에서 처음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언니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공항 출국을 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 무슨 까만색 뱀이 쑥 제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이거 태몽 같은데? 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공항에 출국하는데 엄마랑 언니랑 언니 친구랑 이제 저를 배웅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런 꿈 꿨는데 혹시 언니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무슨 소리야? 뭐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 없어 이래가지고 그러고선 저는 그냥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엔가 이제 언니가 그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가 왔는데 야, 너 꿈 대박. 언니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상견례 날짜 잡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먼저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고 언니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그 상견례를 하는 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 다 치르고 언니랑 형부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형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제가 꿈을 또 꿨어요. 6월 달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갖고 너네 언니 애기 다음 달에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 미리 몸 조심하고 관리 뭐 준비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꿈꾸고 일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오빠랑 나랑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아갖고 내년에 가지려고 계획 중이라고 아닐 거라고 이러고 나서 7월 달도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이상한 꿈 꿨나 보다 그냥 걔 꿈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언니가 8월 첫째 주에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꿈 대박. 왜? 이랬더니 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임신이 맞고 주스를 확인해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임신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전제해 주신 얘기. 이분은 거의 뭐 무당이네. 언니가 그때 엄청 소름 끼쳐했어요. 이런 게 몇 번씩 있었어요. 꿈이 잘 맞아요, 되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준비하셨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렸을 적 할머니와의 점점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렸을 적이라고 하면 몇 년 전 이야기인가요? 제가 30년 전? 초등학교, 예? 30년 전? 아니, 20년 전? 예,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에 대한 이야기. 뭐 할머님이 뭐 무당이시거나 예. 뭐 그런 건 아니었죠? 예, 할머님이 이제 무당분은 아니시고요. 네네. 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집안 어르신 분들께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이셨고, 저희 이제 바로 어머니가 이제 신병이 이제 왔었는데 뭐 그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뭐 그것과는 좀 관련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외할머니 얘기예요? 그 외할머니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외할머니와 이제 살았던 집에서 네. 이제 겪었던 좀 미스테리한 얘기를 아, 제보를 하고 싶어서. 그럼 네. 외할머니와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경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저희 집이 이제 산속에 있었어요. 외할머니 집이 이제 산속에 있었는데, 논밭을 지나서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야 집이 나오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제 뭐 무덤도 있고 조금 으스스해요. 올라가는 길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있어요. 산길이 있는데, 그 산속 깊은 곳에 집이 한 채가 더 있었어요. 비어 있는 집이에요. 이제 폐가죠. 연도수로 치면은 30년은 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집이 조금 유명해요. 그 이유가 그 동네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전방 같은 데 모여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노시고 또 집에 들어가셔서 또 주무시고 이게 이제 일상인 동네인데 저희 집에는 누가 찾아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특히나 밤에는. 낮에야 뭐 등산은 가셔가지고 나무 캐고 이제 내려오시는 할아버지들이 가끔 들려서 뭐 점심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거기를 누군가 왔다 가기에는 뭐 길도 길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랑 저는 보통 밤에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잠이 들곤 했는데 새벽에 이제 한 번씩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가끔 놀래서 저희 집에 막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술 한 잔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이제 필름이 끊겼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보니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집이었다. 근데 무서워서 여기 지금 빨리 뛰어내려와서 일단 여기서 숨 좀 고르고 가려고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이제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산이 조금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께서도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약주를 좀 자주 드시는 편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무덤이 있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머니는 뭐 노래도 흥얼거리시면서 잘 가다가 꼭 무덤만 보이면은 거기서 발길을 멈추시고 그 무덤에 이제 누워서 잠이 드시곤 했어요. 술만 드시면. 할머니는 그게 다였는데 외삼촌은 집에 오는 길에 그 무덤만 지나가면 이제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술을 먹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무덤 위에 이제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무덤 주변에도. 그 나무 위에 나뭇가지가 조금 굵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그 나무에 걸터 앉아서 막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술 기운에 귀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막 말동무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나무가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산 자체에 좀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제 무덤 옆을 떠나서 그 안쪽에 있는 집에서의 나오는 이제 어떠한 그런 기운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와 함께 이제 시온님께 그 장소도 좀 제보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한테 제보하겠다고요? 네네. 거기가 지역이 어딘데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산소. 잠시만요. 제가 경상도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데 저 네네네. 듣다가 깜짝 놀랐네요. 카카오맵을 설치하고. 경상북도인가요? 제가 그 안쪽에 있는 집은 모르고요. 네네. 주소를. 네. 저희 그 외할머니 주소는 아직도 외할머니가 거기 그죠, 살고 그죠, 계세요. 예, 그 주소를 드리면은 딱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산속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아. 그쪽을 보시면은 희미하게 건물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네네. 나무에 좀 가려지긴 했는데. 네네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시죠. 무슨 씨. 이 돌아버리겠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만 하는 미스테리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갔으면 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야. 산속으로 보내. 예, 아무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일단 여기고 산속에 하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네. 외할머님 댁이 지금은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아니에요. 아, 주소가, 네. 잠시만요. 저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주소가 김밥집을 알려주는데. 주소가 정확히 안 찍히네요. 안 그 찍힌- 지도 보시면은, 네. 그 우측에 네. 나무 많이 있는 곳 보이시죠? 네. 뭐 논도 있고 무덤도 있고. 예, 무덤인지 그쪽에 혹시 파란 지붕 보이시나요? 네, 파란 지붕 보여요. 집 3개 붙어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맨 아래가 파란 지붕인 네. 거. 예. 거기가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이에요. 여기가. 네네네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이거?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아직. 네,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려보세요. 여기 지역명 보이시죠? 예? 지역명이란다. 이 골짜기 이름이 무슨 골짜기인 줄 알아? 씨. 참, 어이가 없. 골짜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형아들?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저희 외할머니 집 바로 위에 집 하나가 더 있잖아요. 예. 요 집도 비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됐어요. 어쩌라고요? 왜 그래 진짜. 나 여기서 2박 3일 못 묵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야, 이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잠깐 보여줄게요. 어차피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왜 무덤꼴인지 알아? 다 무덤이야. 여기 자체가 지금 다 무덤이야. 다 봐봐. 와, 이런데 혹시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뭐 성인이 되고는 안 가봤고요. 네, 그 어렸을 초등학교 때. 때 이제 어때요? 거기 안쪽에 살 뭐 때 있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은 네. 평범하지는 않은 가정집 같았어요. 그냥 제가 기억을 떠오르기에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맙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마살이라는 게 있구나 진짜로.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네. 집에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하고 김치를 한다고 담고 있는데 안방 문이 얘가 옷 갈아입는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을 얘가 생전 안 닫는 애인데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문을 닫고 그러니? 생전에 안 닫던 거를? 그랬더니 엄마가 닫은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여기가 문이 이렇게 뭐 집이 부서져가지고 문이 뭐 이렇게 뭐 날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당겨져야 문이 딱 닫히는 문이고 이런데 무슨 소리 헛소리라고 그래.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됐으니까 빨리 마트 나갔다 와 이러고 이제 얘가 나갔어요. 저는 이제 김장을 버무리고 있는데 그 화장실 벽을 기대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변기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서 대박. 얼마 심장이 얘가 왜냐면 문이 금방 앞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보는데 막 한동안 멘붕이 와갖고 변기 물 내려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뒤돌아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스노우가 가학이라 그래서 장갑을 빼고 스노우를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있는데 네. 겁나 많아요. 많아도 거실에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소리도 전에부터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하길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더 심하게 막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그때가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현재 진행된 일부분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소리도 나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났었는데 소리가 좀 갈수록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수돗물도 막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고 그냥 좀 있다가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꼭지 그게 아니라 아주 한참 지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막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현관불이 자주 혼자서 왜냐면 센서 장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게 누가 들어오거나 뭐 가까이 좀 거실에서 이렇게 좀 멀리 지나다녀도 들어오길래 그럼 저거는 뭐 저렇게 들어오나 보다 하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었어요. 그전에도. 네. 근데 저 멀리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서 자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 들었다 나갔다. 그럼 어머니 요즘도 그러고 소리도 심하고. 이거는 그리고 참 더 신기한 거. 네네. 한 번만 잠시만요. 네네. 저희 집 TV가요 50인치인데요. 벽걸이에요. 이 테레비 안에요. 화면에 사람 머리의 모양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냥 작년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 명씩 딱 박혀 있고 며칠 전에 갑자기 아이 모양의 그 얼굴이 완전 아이 모양의 얼굴이에요. 하나가 딱 박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 되니까 그게 강한 빛으로 그 태양이 막 내려치는 거 있죠. 그 아이 얼굴의 모양이 했던 게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어른 모양의 얼굴줄은 양쪽에 오른쪽 왼쪽 제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양쪽으로 있어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기해서 이거를 왜냐면 갑자기 며칠 전에 아이 모양의 얼굴이 생기더니 그 아이 얼굴의 모양이 오후 되니까 강한 빛으로 되고 계속 짜대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꼭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네네, 꼭 보내주세요. 보내드리면 되죠.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그러면은 네네. 지역만 알 수 있을까요? 지역? 어디 지역이시죠? 여기 용인. 용인. 어머니 그러면은 네네. 혹시라도 좀 시간 나면 어떻게 저희가 한번 가서 하는 건 그래 주시면 좋죠. 그래요? 네네. 일단은 그럼 사진 해요, 한번 집에서. 보내주세요. 사진.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나 지금 엄청 소름 돋는데?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이거 출동각인데? 잠깐만요. 진짜 박혀 있어.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 삼성 거라고 들었어요. 삼성 거. 미세하게 뭐가 박혀있어.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박혀있네, 밝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네, 어머니. 시호님, 저기 제가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을 좀 2번을 꿨어요. 네네. 요 근래에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이렇게 비녀 꽂은 할머니가 왜 철로 된 밥상 있죠, 둥그런 거, 거기다가 그 녹그릇에다 밥을 이렇게 많이 퍼가지고 국하고 뭐하고 해서 먹으라고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숟가락만 들었는데 먹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꾼 꿈이요, 여자 3명이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3명이 다 죽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소복을 입고 이게 나타났는데, 여자 2는 관이 3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관으로 들어갔어요. 죽었다고 퍽 쓰러져갖고 죽어서 갖고 관에다 넣었어요. 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갖고 하면서, 그 삼배 같은 천 있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썩는 거 있죠. 근데 네네네. 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도 봤어요, 꿈에. 그러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문 밖에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악수하려고 나가다가 꿈을 깼어요, 참.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섬찟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어머니, 네. 어머니 그 혹시 그 요 근래 그 일이 있기 전쯤 해서 혹시 그 중고 물건이나 가구나 이런 거 들여오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중고가 뭐 밥그릇이라든지. 여기 옛날부터 밥그릇은 있어요. 그죠? 녹그릇. 녹그릇 주워 오셨어요? 아니면 뭐 사신 거예요? 아니, 샀죠. 그거 중고를? 왜냐면 그게 제가 저기 그 중고 가게가 있어, 이런 것만. 근데 이런 데도 있어서 제가, 이게 뭐냐면 여기 녹그릇에다가 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놨다가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 불이 있잖아요, 담가놨다가. 네네네. 그거는 뭐를 빼낸다 그래가지고, 독소를 빼낸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일부러 사왔어요. 꽤 됐어요, 사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좀 무슨 일인지 한번 몇 미리 세 미리 확실하게 제가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님이 저희 중고 가구가 중고로 산 거 많아요. 그죠? 와서 봐주세요. 예. 네, 중고로 산 거 이렇게 물품 좀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왜냐면 뜬금없이 제사상을 차려준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사람 전혀 물론 얼굴은 기억 안 나겠죠. 안면 없는 이제 사람들이 관 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정황적인 얘기를 봤을 때 좀 귀신적으로 풀이했을 때는 이게 다른 물건이 들어온 거거든요. 다른 애들이 집에 들어온 거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계속. 그죠? 그잖아요. 네, 그런 거 이거 꿈 해몽적으로 보면은 나쁜 꿈은 아니에요. 일단 제보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위험한 손님이 맞네요. 위험한 손님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위험한 손님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위험한 손님과 더불어 어머님에 대한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제가 출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시원이가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아미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하네요. 근데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고 되게 찝찝하고, 그리고 자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거기 신경 쓰이다 보면은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확실하게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끔 제가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 그리신 거를 잠깐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 방 구조를 네, 말씀드리려고, 네, 네.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네, 네, 위로 샜을 때. 네. 네. 그 화장대도 이렇게 잘 그려주셨고, 네, 화장대가 포인트예요. 네. 화장대가 중요해서. 사람 누워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 옆에는 거북이인가요? 아니요, 강아지예요. 아,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 아, 나 네. 또 거북이 키우시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2008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엄마 아빠는 안 계셨고 동생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동생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됐었고요. 어두워지고 해서 TV를 끄고 제 방으로 갔어요. 저희 강아지랑 불을 끄고 침대에 딱 누워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멀리서 막 뭘 보고 하면은 막 짖잖아요. 왈왈왈왈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제 팔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면서 으르릉 하면서 제 품으로 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으르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대 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정말 무의식 중에 딱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바로 화장대가 보이는데 불을 꺼도 많이 어둡진 않아요. 이렇게 형태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화장대 바로 밑에 의자에 사람 얼굴이 그 얼굴만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야에선 옆모습이었는데 옆모습에 단발머리 정도 길이에다가 피부가 엄청 하얘요. 투명하면서 빛나듯이 하얀데 계속 머리를 좌우로 계속 흔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보자마자 바로 천장 보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불을 켜고 방을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서 엄청 소리 질렀어요. 동생한테. 동생 이름 부르면서 누나 하면서. 근데 답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바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내 방 문 좀 제발 열어주고 불 좀 켜달라 하고 해서 동생이 불 켜고 딱 문을 열어주는 순간 동생 뒤로 뛰쳐나가 숨었는데 진짜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침대 밑에 의자에 뭐라도 제가 착각할 만한 비닐봉지건 쓰레기봉투건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집에서 되게 막 멀리서 딸그닥 이런 소리도 많이 났었고 네. 아빠 방에서는 아빠가 맨날 가위에 눌리시기도 하셨고 아빠 귀신 이런 거 안 믿으시는 분인데 막 1층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저희가 한 5년 사는 동안 3층 아주머니는 도망가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1층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 집을 이사했어요. 팔고 나왔어요. 저 그림은 제가 봤었던 건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되게 딱 박혀 있어요. 네, 근데 혹시 그럼 네. 이 여자 귀신이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냥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언가도 저를 본 게 아니라 정면 쪽으로 좀 약간 주시하면서 옆으로 봤잖아요, 저도. 네. 그러고 불이 켜지고 확 없어진 거 보면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마치 무방비 상태로 어떡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게 된 네. 그런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면 네. 살아있는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동상 이야기입니다. 아. 거북이 동상이요.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때는 한 2002년 때쯤? 제가 한 5살에서 6살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개구쟁이였는데 그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신 사납다고 저기 비어있는 창고방에 가서 놀아라고 해서 놀았어요. 근데 원래 그 방이 저희 누나 방이었는데 누나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누나가 일찍 독립해서 그 방은 비어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엔 이제 집에 필요 없거나 잘 안 쓰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거북이 동상이 하나가 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코랑 입은 없고 눈은 있는데 눈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동상의 재질이 목재 재질에 약간 코팅을 씌운 듯한? 근데 이제 그 거북이 등딱지에는 부부의 도라는 게 적혀져 있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부부가 가져야 할 덕목이나 도리 같은 게 적혀져 있었어요. 약간 거북이 캐릭터처럼 귀엽게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실사판처럼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다지 그 동상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방에 자주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 그 방에서 놀고 있는데 거북이 동상 눈이 평소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눈이 떠져 있어야 정상인데 한쪽 눈이 감긴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 원래 이랬었나 하고 근데 별 신경 안 쓰고 놀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딱 그 한쪽 눈이 감기는 날에 저희 부모님이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싸우셔가지고 무서워서 구석에 있었고, 근데 또 어느 날에는 왼쪽 눈이 감겼다가 또 다른 날에는 오른쪽 눈이 감겼다가 이러는 거예요. 한쪽 눈이 감긴 날에는 부모님이 항상 싸우셨고, 두 눈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냈던 날이었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마한테 이상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헛소리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방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두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감긴 날에.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갔다 오고 창고방에서 놀려고 했는데 이제 또 그 거북이 동상이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자는 것처럼.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 날에 제가 그걸 본 후 2시간 후쯤에 그 부모님이 엄청 크게 싸우시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르게 진짜 스케일이 엄청 크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저는 그 거실 구석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고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 할머니랑 큰아빠가 오셔가지고 이걸 말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 2일 동안 아버지 친구 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너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차로 집에다 데려다 주셨거든요. 엄마 있는 집에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 모든 게 거북이 동상 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창고방에 박차고 들어가서 무섭기도 해서 그 거북이 동상을 똑바로는 못 쳐다보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거북이 동상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가지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제가. 그 거북이 동상이 웃고 있는 거예요. 선한 눈웃음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비웃는 듯한 눈웃음 아시죠? 소름 돋는 듯한 눈웃음. 그럼 눈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그 거북이 동상을 보면서 극한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눈물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막 잠긴 듯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누군가가 저를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기어갔어요. 네 발로.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울었는데 엄마가 제가 너무 서럽게 많이 울었는지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다시 그 동상을 보러 갔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시 두 눈이 떠져 있는 채로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거북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트라우마를 가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공포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거북이 동상이 네. 지금은
중학교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집을 싹 정리하면서 같이 버렸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상? 그게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저희 아빠랑 결혼할 때 네. 사회를 봐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축하한다고 그 동상을 하나를 주셨거든요. 신혼 때. 예. 이게 부부의 도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등딱지에. 그죠. 이제 이 동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 부부들이 안 싸우고 진짜 평온하게 진짜 끝까지 노년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준 거였거든요. 근데도 고등학교까지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아, 네. 그때 그 사건 겪고 나서 한 3-4달 동안 그 방에 못 들어갔고요.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5살에서 6살 때쯤이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상하게 제가 좀 귀신을 좀 많이 봤어요. 부모님은 근데 그 거북이 보고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뭐 딱히-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뭐 너하고 좀 비슷한 걸 네. 겪었다. 이상한 현상은 아닌데 외가 쪽에 어떤 분이 귀신이 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그때 귀신을 봤던 시기랑 되게 비슷해요. 일단 참 네. 신기한 얘기네. 아무튼 그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연들 네. 이쁘게 잘 포장해서 잘 올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제 들려요. 여보세요? 이제 들려요. 아이고,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아니, 그 뭐야. 빨간 기아집 거기 네. 사연을 시작으로 네. 제가 자꾸 그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조만간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그냥 제가 주는 대로 받으세요. 예, 그 치킨 네. 기프팅 하나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고. 다름이 아니라 네. 그 이번에도 사연 제보를 해주셨다고. 예.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적어본 거였거든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 일본에서 있을 때 이야기죠? 네. 일본을 갔었어요? 여행 목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은 좀 뭐 유학? 아니, 유학이요. 유학. 그럼 일본어 잘하겠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서 먹고 살려고 배운 일본어가 한국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1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서 어학연수로 이제 일본을 보내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학 포함 8개월 정도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언어 배우고 오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거기 상점이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렇게 몇 개월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일본에 보면은 막 보통 도시 한복판에 막 신사 하나 막 세워져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했던 데는 그렇게 도시적인 곳이 아니라 시골 같은 데여가지고 이렇게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 되게 마을 곳곳에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신을 이렇게 모시고 계셨는데 이제 저랑 제 친구랑 들었던 이야기는 타누키 신이라고 한국말로는 너구리 신이에요. 이 너구리 신이 있었는데 저희 한국도 어릴 때 보면은 막 애기들 막 엄청 울고 떼쓰고 막 하면은 너 막 그렇게 울고 떼쓰고 하면은 막 망타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식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그 타누키 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주로 쓰였나 봐요. 막 애기들한테도 너 그러면 타누키 신이 너 혼낼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저희가 그날따라 유독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도 저도 저녁만 먹고 잘 자고 내일 보자 하고 서로 이제 일찍 자려고 서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그 저희 방 구조가 이제 저희 주인집 2층에서 저희가 지냈거든요. 주인 가족분들은 1층에서 다 지내시고 2층을 통째로 저희가 쓴 케이스였는데
2층 보면은 중앙에 조그마한 거실 같은 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제 방이랑 친구 방이랑 이렇게 있던 구조였어요. 저는 항상 잘 때 문을 잠그고 자거든요. 그 문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안에서 잠그고 잠을 자는데 이제 그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되게 일찍 잤어요. 한 8시, 9시 정도?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잠결에 자꾸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본에서 쓰던 이름이 윤혜였거든요. 그래서 막 윤혜상 자? 자고 있어? 라고 이제 저를 계속 이제 누가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잠결에 잔다 그만 깨워 라고 이제 분명 이렇게 말을 한 기억도 조금 나는데 또 한참 자다가 또 누가 자꾸 자? 자고 있어? 자는 거야? 라고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친구가 이제 저를 깨우는 줄 알고 아, 나 잔다니까? 야, 그만 좀 깨우면 안 돼? 이렇게 신경질까지 부리고, 이 신경질 부린 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갔더니 친구가 먼저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 너 왜 자꾸 새벽에 나 깨우냐고. 피곤해서 우리 일찍 잠든 거 아니었냐. 아, 새벽에 네가 자꾸 깨워가지고 나 중간에 한 번 깼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나 너 네 방 갈 수도 없지 않냐? 나 너만 간 적도 없어.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그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왜 이렇게 저희 손잡이 이렇게 돌리면은 그 잠금 버튼이 이렇게 저절로 해제가 되잖아요? 그 문을 보면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방을 나오면서부터 그 문이 열리는 딸깍 소리를 듣고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 문을 제가 온전히 잘 잠그고 자서 아침에 그 문을 열고 나왔다는 소린데 이제 제 방에서 누가 새벽에 저를 그렇게 열심히 깨워서 자는 거야? 라고 물어본 기억이 저한테 생생히 남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새벽에 누가 날 깨우더라. 난 당연히 네가 나를 깨우는 줄 알고 너한테 이렇게 화를 냈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 친구도 저도 서로 눈 마주치면서 며칠 전에 들었던 그 타누키신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침에 말없이 그냥 밥만 먹고 이제 학교를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 귀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막 신사 이렇게 동전 놓고 이렇게 비는 신사 같은 게 정말 많았어요. 걔가 그쪽이 이제 죄를 많이 져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네. 그 일본 사시면서 귀신이나 뭐 요괴 같은 건 본 적 없으시죠? 네, 일본에서 활동하는 고스트 헌터도 본 적 없으시죠? 네. 아, 저희가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아, 일본도 시골이었어요? 네, 그 도쿄로 나가려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일본 시골도 무섭겠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리고 인종차별? 이렇게 조금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인종차별을 해요? 근데 그때 한참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안 좋은 게 많았어가지고 이제 막 소개를 하잖아요. 저희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진짜 갑분 싸워가지고 서로 어, 눈만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든 곳에서 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나가셨네요.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남자친구 생기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괴담설도 나쁘지 않네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 좀 느낌 있죠.